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네타냐후,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하는 방식과 네타냐후를 대하는 방식이 정반대다. 여러분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태까지 미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 김정은은 미국의 적이죠. 가장 위험한 적이고, 네타냐후는 기독교의 원조국으로서 미국이 어디보다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아끼는 국가거든요. 근데 그 대접이 상반되어 있다. 그리고 버로맨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엄청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 같았으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네. 저게 뜻을 따르는 것도 모질라서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고 싶다, 북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말로 하면 있죠, 종북 좌파 세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아주 쉬운 맥락 감추려고 하는 그 맥락에 다가갈까봐 막 흙탕물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어릴 때 국어시험 볼 때,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국어시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문단 나누기를 해놓고 쭉 한 문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글을 주고 그 문단이 이제 배분이 돼 있죠. 근데 막 뒤섞어 놨어요. 그걸 순서대로 잘 고르는 거예요. 어떤 게 말이 제일 잘 맞는지, 어떤 게 의미 전달이 제일 잘 되는지. 그럼 각 문단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전체 맥락을 빨리 간파해라. 그게 맥락입니다. 자, 이 사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왜? 그런 문해력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똑똑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맥락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흐름에. 그런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마라. 오히려 흙탕물을 만들면서까지 접근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너무 이상한 상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단을 올바른 순서대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단 맞추기를 쭉 다 해보면 나오는 결과는 대단한 결과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 문단 맞추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웨이크에서 보도한 건데 이게 의외로 보도를 많이 탔어요. 왜? 가장 중요한 공화당 대통령 지명 대회에서 그 발언을 했으니까. 가장 살갑게 언급한 해외 지도자였거든요. 그가 김정은의 미국의 적인.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왜? 그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런 농담으로 시작을 했죠. 나도 그를 보고 싶고 그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는 아마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그전에도 그 친구 괜찮은 친구야. 괜찮은 젊은 친구고 아이디어가 있어. 신뢰감을 표현한 적도 있었죠. 그게 확인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김정은 내가 이기기를 원해. 자, 이건 뉴스위크에서 뽑은 제목이에요. 이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은 내가 이기길 원해. 날 만나고 싶어 할 것. 이거 트럼프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우리 야당의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럼 미국인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죠. 미국 사람은 북한에 여행 가는 것도 자유스러워요. 영국하고 미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첫 번째 꼬붕인 영국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수교국이에요. 여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놀랐는데 이런 언급에 대해서 설명을 달지 않아요. 설명을. 희한하죠. 우리는 이것까지 보도도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우리가 더 심해요. 지금 거품인 거죠, 이런 게. 지나치는 언론의 거품. 우리 많이 줄여냈습니다. 이것도 곧 이 거품도 곧 꺼지리라고 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자, 그러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기사들이 막 났어요.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나 봐요. 저는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달라질 거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류의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반응이죠. 그래서 북한은 당연히 지금 바이든이나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당연히 선호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달라질 건 없다라고 쓰고 표정 관리라고 읽는다. 근데 여기서 내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조금 있으면 평화가 도래할지 모르고, 심지어 미국의 현재 적국,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랑 상호 방위 조약, 네가 전쟁 나면 내가 도와줄게. 상호 미국의 강력한 적 두 군데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걸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언론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러시아하고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었는데 미국은 나보고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3번이나 만난 적도 있어. 잘 안 됐어. 서로 아주 좋은 감정 가지고 있어. 트럼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정은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표정 관리라고 읽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최근 이제 뭐 오물풍선 날라오고 우리 쪽에서는 북한을 삐라 보내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초래한 긴장 고조예요. 의도적인. 윤석열의 탈출국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 현재 지지율 16%밖에 안 되잖아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예. 싫다는 비율 78%. 당연히 꼴찌죠. 자, 그 상황에서 남측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권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완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북한이 불필요한 남한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 언론이 우리를 막아서는 부분이에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거든요. 확성기와 삐라로. 예, 누가 더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겠어요? 윤석열이겠습니까? 김정은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냥 문단 알맞게 맞추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도달되는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23년 작년 6월 28일 날 윤석열의 언급이죠. 여기가 아마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일에 가서 이제 축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나온 내용이에요. 전 정부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예, 이게 뭐 종북 좌파라고 안 했지만 그 말이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용공 세력? 예, 용공 세력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죠. 예. 종전선언을 노래했다. 자, 종전선언을 노래했다. 종전선언은 남한하고 북한이 하는 거 아닌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우리는 휴전에 사인도 안 했잖아요. 못했지 뭐 사실은. 예.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다는 뜻이에요. 예. 윤석열은 그걸 잘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종전선언을 하라. 북한하고 미국하고 화해해라.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의 첫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가 우선이죠. 우리는 군사적 균형에서 보면은 미국을 연합군을 도와주는 우리는 뭐 당사자긴 하지만 한 세네 개이에요. 주체는 미국이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화해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자,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맺으면 남한에 큰 해가 생깁니까? 일부 세력에게 큰 해가 발생하죠. 뒤에 러시아가 줄 수 있잖아요. 가스관 보내주겠다, 석유관 보내주겠다, 한반도로 가고 싶다. 우리 러시아의 물자를. 우리한테 뭐가 해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이 닳도록 부르던 노래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평화 통일이죠. 콜로원의 길목인데 그럼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좌파 세력이다. 예. 자, 그런 윤석열도 이건 23년 6월이고 22년 8일 무렵에는 또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한다는 말만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년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요구할 게 뭐겠습니까?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윤석열, 바이든이 마침 하나는 잘해놓은 게 있네. 담대한 구상을 받아놓은 게 있지, 윤석열한테. 그거 실행해 주세요. 끝. 이런 끝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드라마가 지금 생길 여지가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2년 2월 8일에 노드스트림에 폭발물을 장착해 둔 상태에서 이런 언급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옆에 숄츠 독일 총리를 세워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노드스트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7개월 있다가 폭파시켰잖아요. 이제 이러면 아실 거예요. 요 21년 12월에 북미 종전선언에 거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고 있었던 카드는 우크라이나전을 촉발시키는 거였죠. 예, 러시아가 평화협상안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았죠. 예, 그때부터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우방국인 독일, 뭐 세계 5대 강국 안에 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최근까지는 요즘은 더 이상 아니지만 그런 게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런 성향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은 3차 세계대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도 펠로시와 오바마도 이런 성향 때문에 그들이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패권을 지켜내야 된다는 세력하고 동조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바이든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지금 보니까 프랑크푸르트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노출 안 시켰던 거예요. 은둔의 지도자입니까? 북한 지도자들처럼. 예, 그게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를 또 한번 보여준다고 봐요. 다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언론의 자유의 나라에서 그걸 왜 모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고, 무리수를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서둘러 그를 끌어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부닥쳤다. 트럼프도 아니다. 예, 미국의 현재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 지난 한 70년간, 80년간 미국을 주도했던 그들의 성향과 정반대다. 그렇지만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 그게 트럼프의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다. 미국은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다. 바이든에 접어들어서 그 패권적 지위를 더더욱 많이 잃었죠. 급전직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 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하면은 우리 미국민들부터 보살펴야 되지 않겠니? 그걸 이제 고립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 이제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해리스가 지금 워낙 빈약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리스 외에 다른 후보를 제시하면서 그게 펠로시하고 버락 오바마의 생각입니다. 바깥으로 큰 분란함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게 러시아에서는 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딥스테이시 트럼프를 한 번 더 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인지 오늘인지 네타냐후가 상하원 연합입니다. 제가 이제 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상하원 연합 이렇게 담화하고 연설을 했고요. 여기 해리스하고 펠로시가 불참을 합니다. 그 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뭐 한 30여 명이 또 불참을 했다고 해요. 밖에서는 시위가 강하게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지금 트럼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가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도하는 과정에서 미국 언론들이 빼먹고 하는 것이 많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살펴줘야 돼요. 관계가 불편하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을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오늘 그 상황 연결시켜 드려볼게요. 트럼프가 우리말로 하면 나쁘게 비유하자면은 여시 같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영민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후에. 자, 이게 어제 소개드렸던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삼고초려식으로 골탕을 먹인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바이든은 그 사이에 아마 의회 연설이 스케줄은 어차피 오래전에 잡혔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최근에 사퇴했잖아요. 후보에서. 경선에 안 나간다 한 건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뭐 해리스는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바이든이 한 실수를 해리스가 똑같이 거기에 대한 멍해를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리스도 또한 바이든이 정상이 아니면 분명히 알았을 거지 않습니까? 2인자인데 그걸 이야기 안 했다. 자, 그런 걸 돌파해내서 국민 전환을 할 만큼 해리스가 내공이 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만나는 거고 트럼프를 정말 보고 싶었겠죠. 트럼프가 골탕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네타냐후가 주말까지 그의 계획이 미국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부과하는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확실하게 방점을 찍는 게. 자, 왜냐하면 이까지만 하니까 속속들이 보도를 안 하면서 제목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개선되나? 좋아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말은 현재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지금처럼 동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지금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니죠. 일부러 골탕을 먹이고 있어요. 만나서는 그냥 웃고 악수하고 껴안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군기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나 너한테 너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 굳이 온다니까 안 만나줄 수는 없지 내가. 왜?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에 40대 이상에는 젊은 층 싫어하죠. 그래서 좀 애매한 선택을 안 만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만나면서 메시지는 다 전했다. 안 만나고 거절한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영민하게 처신했다. 여우처럼. 예. 자, 그래놓고는 이제 트럼프랑 만났죠. 트럼프가 좀 여우 같다는 게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는 네타냐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까지 초대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을 한테 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유색 인종 유권자들한테도. 자, 그런데 그것을 네타냐후를 만나주기로 한 내용상으로는 뭐 안 만나준다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걸 가지고 해리스를 공격합니다. 미국한테 이스라엘계 유태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들한테 무시를 선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표를 따요 또. 그래서 제가 여우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해리스는 여기서 지금 크게 한 방 맞았어요. 처신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안을 보면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급이 안 맞는구나 서로 간에.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를 만나주는 그림을 연출해 놓고 그래서 친이스라엘계 언론들이 다행이다 어떤 기대감을 머금게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트럼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했다고 돼 있어요. 네타냐후하고 만나기로 했다라고 확인 후 거기에 네타냐후는 목을 메고 있었죠. 어렵게라도 성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웨스트뱅크에 있죠. 아바스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그가 한 10일 정도 전에 보낸 편지를 요때 딱 맞춰서 일부러 공개했어요. 네타냐후하고 만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몇 시간 뒤에 그 편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때 내용 잠깐 볼게요. 자, 그 주요 내용을 제가 골라온 건데 이렇게 적어놨죠. 네타냐후 회동 확인 후에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대통령. 지금 이제 잠깐 팔레스타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가자에는 그 정치 조직이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를 지배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쪽에는 파타의 여러 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10여 개 이상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마스는 가자를 통치하고 있고 가자하고 저쪽은 파타족이라는 파타 분파가 있어요. 그게 출신이에요. 아바스는.
거기는 이제 서구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지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두 개는 갈라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 이제 아바스 대통령이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관련해서 약간의 안부를 전하자 트럼프도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중동 평화에 위해 노력할 것. 그것도 10일간 기다렸다가 말 안 하고 있다가 네타냐후랑 미팅 성사되고 나서 이걸 딱 올린 거죠. 자, 그러면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예, 이거 네타냐후는 정말 화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금요일에 네타냐후 만나기를 고대한다 해놓고 하지만 중동의 평화를 더욱 고대한다. 이거는 네타냐후를 지금 미팅 성사부터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서신을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네타냐후를 2번 이상 죽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냥 우아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별 의미 없이 이거를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가자 전쟁은 끝이 나야 된다. 휴전을 해야 된다.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원을 끊을 것이다.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 트럼프가 엄청나게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 이상 강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한테. 미국이 사랑하는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지켜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던 이스라엘의 대통령한테는 이런 총리한테는 이런 2번, 3번 죽이는 일을 하면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김정은한테는 그런 언급을 했다. 이게 세상이 획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언론이 왜 그렇게 표현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들이 금년에 막 생기냐? 용해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고 천둥 번개가 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해석해 보세요. 이러면 문맥을 쭉 이어보면 그 결론이 엄청나요.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이게 중국의 이 움직임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간첩 같은 행동이에요. 전부 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러 번 했어요. 자, 네타냐후를 그렇게 물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중들한테는 해리스를 비판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유태인을 위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말도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의 전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깊은 친구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미국은 노력한다.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는 제거돼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거꾸로 김정은한테 그런 말들을 친근한 말들을 쏘아붙였을 때 그가 택할 액션 플랜은 뭐겠습니까? 실행 방안은 뭐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중국 보십시오. 뭐 베이징이겠죠. 분열된 팔레스타인 분파 14군데. 이게 제일 큰 거는 하마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타입니다. 파타. 아바스 대통령이 속한. 그 두 개를 전체를 화해를 시켰어요. 화해를 시켜서 통합을 시켰어요. 이거하고 지금 트럼프의 오늘 네타냐후에 대한 그 언급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판을 다 짜준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협력하고 있어요. 이러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협상으로 끝내라. 이스라엘 너희의 계획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다.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220만 명을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는 계획은 실패했다. 미국이 도와줬었지만 안 된다. 안 됐다. 그리고 세상의 원성은 높아만 져가고 있다. 미국의 명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가자 전쟁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중국, 러시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이 행동에 옮긴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협상이 됐을 때 협상 창구가 단일화된다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분쟁 지역에 가서 분쟁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다음 싸우게 하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을 도와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웨스트뱅크하고 하마스가 통일돼 버린 거예요. 협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 강력한 압박을 주고 세상의 이론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쪽에 협상할 준비가 된 거고 네타냐후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의 목적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을 쳐주시오. 이란을 공격해 주시오 미국. 그런데 실상 반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가 그게 강력히 동참하고 있다. 적과 손을 잡은 셈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하자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상대방의 적의 뜻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지금 한두 번 드리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비유를 드리는 것은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국가보안법이 우리를 얼마나 목죄고 우리 두뇌의 절반 이상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전례 없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만큼 커온 거 생각의 폭을 계속 넓혀온 것은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거는 협상에 대한 압박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발행과는 반대로 협상에 대한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중국과 트럼프, 러시아가 다 코드가 맞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것 같느냐? 그렇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국. 자, 좀 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가자 전쟁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계속 저항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은 소중하나 네타냐후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적용될 수 있어요. 한반도에. 담대한 구상 실행해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 이거 북미 종전선언이잖아요. 이 순서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미 종전선언 앞서서 북한이 나 비핵화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수순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서로 막 반가워하면서 북한의 투자 바람이 막 불고 이런 즉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중심에 서서 먼저 진행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왜 그렇게 한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과 당연히 북한이 뒤로 합의가 있었겠지만 그 주인공은 남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묘하죠. 담대한 구상의 핵심을 읽어보면은 야,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 북한은 말만 하면 돼. 미국의 확인만 있으면 돼. 미국이 나 공격하지 않겠다, 나 수교하겠다는 약속만 돼 있으면. 자, 트럼프가 그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겁니다. 근데 북한이 남한한테 대해서 군사적으로 긴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있으면 날 도와줄 사람들인데 한민족으로서 윤석열은 그게 정반대에 있다는 거죠. 이건 두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 뒤에 있죠. 러시아가 이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방벽을 얻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투자처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평화 통일로 직행하는 방안인데 그걸 왜 애써 거부하느냐. 그래서 제가 윤석열과 그가 주축이 된 세력들 지금 세상 밖으로 다 스물스물 다 기어 나와서 다 모여 있죠. 한 군데.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 스물스물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왜곡된 근대사를 통해서 또 일본 지배 속에 있던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한국 전쟁, 강대국들에 의한 분단, 어떤 그들의 전초 기지로서의 어떤 활용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복잡한 세상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주인이 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자신의 이해를 지켜왔던 그 그룹들이 이번에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지로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암적인 존재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가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쁘긴 나빠요. 세균은 세균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기 몸살 정도는 앓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면역력을 더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백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때 북한 지원 방안 담대한 구상에 담긴 거 물론 미국이 시켜서 한 것이지만 이 미국의 계획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의 구상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 식량, 의료, 인프라 이거는 북한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북한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수산물 마찬가지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에서 바로 올 수 있어요. 차로 뭐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금융, 국제 투자, 재래식 무기 군축 이거 북한이 필요하죠. 수많은 노동력이 풀려 나와야 돼요. 즉 여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공업화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적은 인력으로 적은 인구 수로 남한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병력이 많이 있죠. 군 복무 기간도 길고 그들을 산업 분야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금융, 국제 투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잇는 그 다리 공사 끝났죠. 그 다리는 강화도를 종단해서 북한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남한의 인프라를 바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점프 스타트 시키겠다는 겁니다. 딱 전선만 꽂으면은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확 돌아갈 수 있게. 윤석열이 여기서 뭐가 싫다는 겁니까? 네, 너희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걸 다 하라는 것인데, 그렇죠? 예.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통일되고 싶었지만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끝내고 그렇지만 강대국들의 힘이 국제 관계가 우리를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전쟁도 벌어졌죠. 지금은 70년이 지난 지금은 드라마틱하게도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보고 통일을 하래요. 너희들이 주인공이 돼서 해라. 우리는 뒤에서 싹 기반만 닦아줄게. 이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해서 언론 어디선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단 읽기를 제대로 끝내고 보면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저는 그래서 이걸 이때 이제 문재인이 그때 뭐 러시아 갔을 때인 것 같은데 2017년 9월입니다. 이게 러시아 송유관 북한 관통 논의하나 이 문제가 그때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양쪽 간에 큰 신뢰가 형성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 분단 국가인 서로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를 통해서 그들의 자원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싶다. 여기를 통해서 미국과 화해를 해서 해양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 세력이 만나는 창고로 삼고 싶다. 여기가 제일 안정적인 곳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동감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드라마틱하게 봉합할 수도 있다. 이때 이미 큰 그림은 쭉 그려져 왔다고 봅니다. 김대중이 처음에 큰 틀을 만든 후에. 예. 그래서 이 틀에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었고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도 남북 간의 한 약속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과 한 약속을 존중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매년 종전선언 카드를 매만졌죠. 예, 그때 이후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로 이게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자, 그간에 여러 부침이 있었고 특히나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되려 북미 종전선언의 몸값을 올려놓는 이런 결과가 세상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지금은 될 때다. 예, 크게 맞서고 있는 것은 윤석열 개인이다. 김건희와. 자, 이런 극명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